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박근혜 정부의 새해 첫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낮아지면서 정부 측에서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좀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경기 부양책과 추경 편성이 경기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내 주식 시장에도 또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 김혜실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전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올해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이번에는 새 정부의 시작에서 경제 전망과 그리고 정책 방향을 수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서 정책을 새롭게 설정하기 전 현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말 우리 경제가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요. 이번에는 2.3% 성장에 그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석 달 만에 0.7%포인트나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한 겁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당초 3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을 25만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경상수지도 300억 달러 흑자에서 290억 달러 흑자로 예상 흑자폭을 줄였습니다. 전망치가 너무 보수적으로 제시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얼마나 상황이 좀 안 좋은 건가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분기 대비 분기 성장률을 보면요.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0%대 성장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8분기 연속이라는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실물 지표들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1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2%나 하락했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는 6.5%나 급락했습니다. 현재의 경기와 미래의 경기 상황을 비춰주는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 경기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는 또 어떤 정책들을 좀 고안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용 부분이 경제 성장률보다 앞으로 포진해 있을 정도인데요. 일자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국민 중심 행동을 펼치겠다라는 의미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 창출 투자세 공제를 고용 유인형으로 확대 개편하고 고용 영향 평가를 예산에 연계해서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3%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BS투자증권의 박상규 연구원께서 지난주 발표된 경제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일자리 창출 부분이 크게 부각이 조금 된 면이 있는데요. 일단 뭐 거시 정책, 뭐 안정, 그리고 내수 수출 확대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한국 경제가 일단 뭐 내수 수출 또 수출이 특히나 중요한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내용 면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거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부 항목을 보면은 재정, 금융, 환율 정책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 재정 정책 부분은 4월 달에 좀 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와 수출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여건을 만들자고 한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네. 이 세부적으로 추경 예상 편성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추경 예상 편성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해볼까요? 네, 정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왔던 추가 경정 예산안, 즉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르면 4월 중에 구체적인 규모와 추경 예산의 사용처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만 대략 12조 원 이상의 추경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S투자증권의 박상규 연구원께서는 이번 추경 예산 어느 정도 규모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 부진으로 작년 이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세입이 한 6조 원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6조 원은 일단 세수 보존 목적에서 조금 충당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0년 이후로 지금 이제 추경이 편성됐던 그 부분을 고려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4조 7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한 10조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셨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립 등 사회 간접 자본 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1조 원가량 확대하고요.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 완화, 그리고 주택자금 지원 확대 등 실소유자 중심의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적자 국채, 즉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그동안 이 부분 때문에 반대해왔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요구를 결국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BS투자증권의 박상규 연구원께서는 새 정부 부양책과 추경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산업연관표를 고려하면은 일단 1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출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명목 GDP, 그러니까 부가가치 창출 규모는 한 8.4조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도 전 산업 이제 생산 능력이 재고됨에 따라서 한 14만 명 정도는 2013년 중에 재고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내수 부양 효과 부분은 기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 지출이 10조 원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8조 4천억 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내수 부양에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 부양 대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각에서는 좀 부족하다, 좀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사실 기존의 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경제 회복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 대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것이 주를 이뤘는데요. 획기적인 경기 회복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번에 추경을 포함한 대책을 시행하더라도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의 대외 경제의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 세계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면 변화가 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그야말로 빚을 내는 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할 텐데요. 정부가 세금이나 세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우려는 더 큽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 수입도 줄게 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실천을 위한 필요 재원은 5년간 최소 135조 원인데요. 세 수입은 줄 것으로 보여 충당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새 정부의 부양책이 나왔지만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네요. 네. 이 부양책과 추경 예산 편성만으로 이게 좀 부족하다면 이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건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경기 회복을 통한 수출 경기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경기 부양책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데요.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함께 금리 인하가 4월 중에 이루어진다면 부양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와 같은 확장적 통화 정책에 뒤따라야만 경기 부양에 대한 실효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또 국내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꼽히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해결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오는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BS투자증권 박상규 연구원께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다른 요건들 어떤 것들 꼽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2010년 이후로 지금 국내 경제 성장률, 실질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해서 한 2% 정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부진한 흐름이 조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수출과 투자 이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한데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수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완만하게 흘러왔다 이렇게 요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추경이라는 부분이 내수에 진작은 효과는 있겠지만 수출과 그리고 투자 이 부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조금 미치는 게 좀 제한적일 수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은 일단 글로벌 경기 이 부분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지 않으면은 추경의 예산에 대한 효과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 경제 성장률 자체도 지금 추경 효과를 고려했을 때 저희 쪽에서는 한 3.2% 정도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기 회복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셨고요.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을 전제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3.2%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가질 수 있을까요? BS투자증권의 박상규 연구원께서 투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2000년) 이래로 추경이 편성되었던 연도를 보면 2001년, 2003년, 2008년, 9년 뭐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01년은 알다시피 그 IT 버블 이후였고요. 2003년은 국내 카드 사태, 2008, 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였는데요. 당시에 추경이 다 편성이 되었고 실행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코스피 평균 수익률을 보면 44% 정도를 나타냈는데요. 2000년 이후 평균 코스피 수익률이 14%인 점을 고려한다면은 추경이 편성되었던 연도에 분명히 이제 추경 효과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실 어렵을 수도 있겠지만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구나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까지 정책 공조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면을 고려할 때 2001년, 3년 당시 업종별로 수익률을 보면은 자동차, IT, 은행 주들의 상승률이 코스피 평균 수익률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경 예산이 시장 예상치인 10조 원 규모로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조만간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 또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하 동참 여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근혜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추가 편성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와 BS투자증권의 박상규 연구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